안녕하세요, 모터PD 김영준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량은 포르쉐 카이엔 터보 GT 차량입니다. 그럼 한번 스포트 리스폰스 버튼을 눌러볼까요? 우와! 카이엔은 포르쉐를 먹여 살리는 모델인데요, 2002년 출시 초기에만 해도 포르쉐가 무슨 SUV를 만드냐며 사람들의 안 좋은 평을 받기도 했던 차량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 경영악화로 인해 파산 직전이었던 포르쉐에게 현금을 벌어다준 효자 모델인데요, 심지어 포르쉐는 이 카이엔을 캐시카우 삼아 폭스바겐 그룹을 인수하려고 했었던 일화도 있는데요, 또한 정통 스포츠카 브랜드인 포르쉐 SUV의 대성공을 기반으로 하이엔드 고급차 브랜드인 롤스로이스, 벤틀리, 마세라티, 람보르기니, 페라리, 에스턴 마틴까지 고급 SUV 시장에 대거 뛰어들게 만들었죠. 카이엔이라는 모델명의 어원은 남아메리카 프랑스령 기아나의 수도에서 이름을 딴 카이엔 고추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요, 람보르기니는 황소의 이름에서, 지난 시간에 탔던 골프는 바람의 이름에서 모델명을 가져왔다고 하면 911이야 모델명이 숫자니까 그렇다 치고 718 카이맨 같은 경우는 악어의 종인 카이만 종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하죠. 그런데 채소 이름인 카이엔이라 뭔가 조금 아이러니하네요. 저는 어릴 적부터 포르쉐의 광팬이기도 하고 나름 자동차 기자 생활을 하면서 포르쉐 월드 로드쇼나 시승 차량을 받아서 시승을 하면서 나름 포르쉐 바이러스를 주입받은 간접 복균자인데요, 그래서 오늘 시승 차량이 포르쉐라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들뜬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제 드림카인 911 GT3 RS나 718 GT4가 아니어서 조금 많이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카이엔 쿠페의 가장 상위 모델인 터보 GT 모델인지라 오늘 시승도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잡설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 차량의 재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카이엔 터보 GT는 3996cc 8기통 엔진을 탑재하고 최고 출력 673PS, 마력으로 환산하면 664마력 정도 되고요, 최대 토크는 무려 86.7kgm에 달합니다. 공차 중량은 2305kg로 2톤이 넘는 육중한 덩치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시속 305km, 제로 100 3.3초의 엄청난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이 핸들 옆에 달린 드라이브 셀렉터 가운데에 보면 빨간색으로 스포츠 리스폰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누름과 동시에 20초 동안 이 차량이 가진 최고 출력을 뿜어내며 운전자에게 엄청난 즐거움을 선사하는데요, 그럼 한번 스포츠 리스폰스 버튼을 눌러볼까요? 우와! 이 느낌은 마치 조수석에 사람을 태우고 앞유리에 5만원권을 붙여놓은 다음에 내가 풀악셀을 칠 테니 네가 한번 저걸 잡아봐라 하고 풀악셀을 치면 절대 못 잡을 만큼의 토크가 느껴집니다. 카이엔 터보 GT의 크기는 전장 4930, 전폭 1995, 전고 1640에 휠 베이스는 2895mm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국산 차량인 현대의 팰리세이드와 비슷한 덩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팰리세이드가 전장 4995, 전폭 1975, 전고 1720에 휠 베이스가 2900mm이니까 카이엔 터보 GT가 조금 더 짧고 낮고 넓은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요. 역시 스포츠카의 명가답게 SUV조차도 달리는 차는 낮고 넓어야 한다라는 공식을 잘 지켜낸 모습이고요. 출력으로 비교하자면 팰리세이드 3.8 가솔린 모델이 약 290마력 정도로 카이엔 터보 GT와는 차이가 2배 이상 나는데, 지금 이 주행질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육상선수 출신의 보디빌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력 질주를 하는 느낌입니다. 다음은 디자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카이엔 터보 GT의 전면은 잘 달리는 만큼 냉각계 보강에도 많이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전면부의 그릴 디자인이 많은 양의 공기를 흡입하기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수평으로 넓어진 그릴 덕분에 차체가 넓어 보이는 효과는 덤이고요, 그리고 지상고가 높은 SUV지만 강하고 다부진 인상입니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PDLS가 탑재되었고 PDLS의 특징인 4줄의 얇은 주간주행 등이 들어가 있어요.
변경 이전의 PDLS는 점으로 4개의 LED가 들어가 있었는데 점에서 선으로 디자인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이질감이 든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측면은 전형적인 쿠페형 SUV의 스타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카이엔 쿠페 모델들은 쿠페라는 명칭이 모델명 뒤에 붙지만 카이엔 터보 GT 모델은 쿠페가 기본이라서 쿠페라는 명칭을 따로 쓰진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차량의 익스테리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카본 파츠들, 사이드미러, 카본 루프, 그리고 카본 윙의 양 끝단에 있는 윙 플레이트, 또 후면 배기구를 감싸고 있는 카본 리어 디퓨저까지 전부 다 옵션 파츠들입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는 지금 22인치 휠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앞 28540에 ZR 22인치, 뒤 315 35 ZR 22인치 피렐리 P0 코르사 가장 상위급 타이어를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휠 안으로 보이는 노란 포르쉐 바나나가 있죠. 포르쉐 세라믹 컴포짓 브레이크인데요. 우리가 흔히들 PCCB라고 부르는 이 브레이크가 무려 옵션 가격이 1,300만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웬만한 경차 한 대급이죠. 그리고 후면으로 와서 루프라인을 보면 쿠페형 SUV답게 매우 유려한 곡선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디자인을 위해서 2열의 실내 공간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건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뒷모습 역시 수평 디자인을 기조로 하고 있고 차체가 넓어 보이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프 스포일러 아래로 내려다보면 트렁크 끝단에 작은 스포일러도 추가가 되었고 지금 보시는 이 트렁크 리드 스포일러는 가변형으로 작동을 합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안 그래도 후방 시야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이 가변형 스포일러가 올라옴으로 인해서 지금 후방 시야를 상당히 가리고 있어요. 뒤에 차가 온다 라는 정도, 세단이 뒤에 바짝 붙으면 지붕만 보일 정도까지입니다. 테일램프는 포르쉐의 최신 디자인을 잘 따라가고 있고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 빨간색이 없어진 무색의 테일램프를 탑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테일램프 아래쪽으로 보면 터보 GT라는 엠블럼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또 일반 쿠페 모델들의 경우에는 옵션으로 바디 컬러 혹은 검정색 ABS 파츠의 디퓨저가 장착이 되며 머플러가 양쪽으로 2발씩 장착이 되는 반면에 이 GT 모델의 범퍼 하단부는 카본 디퓨저가 장착이 되고 티타늄 배기구를 중앙으로 모아서 일반 모델과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테리어를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핸들부터 볼까요? 우선 카본과 알칸타라 옵션이 들어간 핸들인데요. 핸들 상단 중앙에 이렇게 노란색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서 핸들이 얼마나 돌아갔는지 고속주행 시에도 체크가 가능하고요. 핸들의 리모컨 조작부는 상당히 간결하게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셀렉터 모드 버튼은 중앙 우측 하단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빨간 스포트 리스폰스 버튼이 있죠. 그리고 그 리스폰스 버튼을 감싸고 있는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이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를 돌리면 오프로드, 노멀, 스포트, 스포트 플러스 이렇게 4가지 모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제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 계기판 같은 경우는 포르쉐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이 59, 그리고 하위 모델인 718에 들어가는 39, 주행 보조 시스템을 이렇게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요. 내비게이션, 그리고 내비게이션 전체 화면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뭔가 잡다한 것들이 보기가 싫다라고 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속도만 나오게 표시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 39가 가장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인테리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내장재는 곳곳에 이렇게 스웨이드 소재가 쓰였습니다. 썬루프가 없는 카본 루프를 대신에 이 루프에도 루프 전체가 스웨이드로 덮여 있고요. A필러, 핸들, 대시보드까지 전부 스웨이드로 덮여 있어요. 상당히 촉감이 좋네요. 하지만 저같이 손에 땀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 스웨이드에 손상이 가진 않을까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어 레버 같은 경우는 기존의 포르쉐들이 센터 패시아 중앙에 위치해 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현재 최신 디자인인 요 인포테인먼트 스크린과 계기판 사이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어 레버 오른쪽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같은 경우는 사용성은 무난하지만 인터페이스는 보편적인 수준이고요. 이전 포르쉐 내비가 고객들에게 상당히 욕을 많이 먹었던 부분인데 순정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이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역시 사용이 가능한데요.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조수석 디스플레이 역시 옵션으로 장착이 가능한데요. 옵션 가격은 2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했던 게 운전석에서 운전을 할 때 조수석을 바라보면 조수석 디스플레이가 보이지 않아요. 운전에만 집중하라는 포르쉐의 배려 같기도 하고요.
동승자들의 주행 재미를 위해서 2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를 하기에는 실사용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센터페시아 하단부의 공조 조작부는 제가 지난 골프 시승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너무 디지털화되고 있다, 전부 다 터치스크린 안으로 넣어서 사용성이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공조 조작부 같은 경우는 보기에는 터치스크린 같아 보이지만 햅틱 반응의 물리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온도와 풍량을 조절하는 방식은 토글 스위치로 되어 있어서 고속주행 시에도 상당히 직관적인 사용성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HUD인데요. HUD에 RPM 게이지를 띄워주는 브랜드가 흔치가 않죠. 하지만 포르쉐는 HUD에도 RPM 게이지를 띄워서 운전자가 굳이 계기판을 보지 않고 있더라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RPM을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가장 사랑에 맞지 않는 브랜드인 포르쉐 카이엔 터보 GT 모델을 만나봤는데요. 2톤이 넘는 육중한 덩치에 이 정도 달리기 성능이면 평소에는 패밀리카로 운용을 하다가 취미삼아 가끔 서킷에 가면 정말 미친듯이 달릴 수 있는 그런 괴물 같은 차량인 것 같아요. 끝내기 전에 가장 중요한 카이엔 터보 GT의 가격은 2억 6,690만 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모터 PD 김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I'm taking 6 shots, yeah, straight to the face. And I wanna get lost, I'm sick of this place. Don't know how to stop when I'm feeling this way. So I'm taking 6 shots.